안녕하세요. 천리안 주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매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호가창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차트를 아무리 잘 봐도 호가창에서 나타내는 세력의 매도 흔적,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줄 때 못 먹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왜 산지 아시겠죠? 당일 고점 돌파할 때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다 잘 팔았죠. 잘 팔고 이후로 쭉 떨어졌습니다. 장 막판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줄 때 안 먹고 안 팔았으면 본전까지 내려왔다가 탈출 기회 한번 주고 고꾸라졌죠. 이런 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 매매도 무조건 원칙적으로 매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형화해서 매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 섹터가 명확할 때는 이 돌파 매매를 그 주도 섹터 안에서만 매매해요. 그리고 사실 돌파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길목 구간에서 잡아서 특정 구간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해요. 주도주가 명확할 때는. 제가 HJ중공업을 장 초반에 사가지고 10 몇 프로까지 끌고 가서 수익 실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주도주가 명확하다. 이 한 종목에서 프로그램이 우르르르 들어오고 거래대금 이 한 종목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HJ중공업이 거래대금이 장 초반에 1등으로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거래대금도 터지고 섹터가 조선업. 근데 조선업인데 조선업에 마스가 실수해주 대장주. 프로그램도 막 장 초반부터 막 몇백만 주 사면서 들어와. 그러면 거기서 매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도 거기서 매매해 하는 게 맞다. 보통 섹터 테마의 대장주는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25% 부근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 구간에 사서 25% 구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주도주가 명확할 때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주도주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짤짤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저는 짤짤이를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점 돌파할 때 사서 여기서 뭐 3% 5%를 먹겠다?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여기서 매수했으면요, 최고점에서 매수한 거거든요. 매수하자마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과 동시에 손절하려고 하는 그 라인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정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매매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신호, 실제 사례로 보는 매도 신호, 대응법,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왜 호가창이 중요한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호가창을 볼 줄 모르면 차트만 봐도 돼요. 근데 차트는 살짝 후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게 차트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호가창을 또 너무 잘 보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량 쏟아지네 하고 매도했는데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먹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빼고는 호가창을 잘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고 매매 결정하지만 호가창에는 시장의 즉각적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력이 매수세를 몰아붙일 때 또는 매도 물량을 조용히 빼낼 때 그 흔적은 호가 잔량과 체결 속도에 나타나거든요. 이 신호를 읽을 수만 있다면 고점에서 뒤늦게 매수하거나 급락 직전에 매도 타이밍을 놓칠 확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이 종목을 일단 보고 있는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이 예전에는 넥스트힐, 뭐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이랑 같은 LNG 사업 관련 주역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그 대왕고래 관련 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수소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 방향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런 애들이랑 같이 올라가죠. 근데 전날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전상 매매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상태고 양봉을 한번 빵 뽑아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게 주가가 밑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진입은 안 한 상태고 신호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막 쏠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승이 나오고 조정, 가격 조정이든 시간적인 조정이든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형적인 매수 타점은 전 고점을 돌파할 때 12,260원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로 들어가는 게 전형적인 매수 타점이고요. 돌파 매수 타점.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금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은 전 고점 돌파할 때 최고점에서 막 억대로 때리면은 그 억대로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크신 그러니까 좀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억대 배팅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분할로 들어가요. 불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12,100원 뚫으면 3천만 원, 12,200원 뚫으면 3천만 원, 12,300원, 260원 라운드 피겨 그 위에 300원 있죠. 300원 뚫으면 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천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냐? 평단가가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기서 한 번에 샀는데 안 가면은 난처하거든. 손절해야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나눠 사냐면 갈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어쨌건 간에 갈 것 같아서 사는 건데 여기서 한 방에 다 산다 쳐봐요. 한 1억 정도 여기서 한 방에 다 샀어. 근데 안 가. 쭉 떨어져.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1억에 대한 1%든 2%든 손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타기를 하면 좋은 게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수익이 지켜. 1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는데 수익이 지켜. 200원까지 갖다 붙여. 그래서 200원 돌파할 때 또 3천만 원 들어가는데 200원에서 300원까지 또 올라가. 그럼 수익이 또 지켜.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수익이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익을 담보로 계속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돌파는 계속 분봉상 1분봉상 상승 계속 상승 나오면서 올라간 그런 흐름에서의 돌파 매매가 있고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재돌파 할 때 들어가는 돌파 매매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돌파 매매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 조정을 받을 때는 안 보다가 이때 당시에 그 농심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쭉 내려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결국엔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오는 타이밍에 제 농심 호가창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 타이밍에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 땅 쳐요. 3천만 원. 3천 주. 4천 주구나. 그러면서 체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 1호가의 물량을 바쳐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 바치는 사람은 왜 바치냐면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치는 행위를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 최소 억대 배팅하는 사람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누군가가 물량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배팅하는 사람들이 이 매도가 물량을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체결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보통 개인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프로그램이 살 때는 프로그램 거기에 뜨잖아요. 보통 여기에 뜨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안 사는데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럼 개인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여기다 물량 받치는 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막손이든 큰 손이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뭐든 간에 어쨌건 간에 이 호가창에서 현재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누군가 주체가 매수 호가의 물량을 받치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150원, 160원 물량을 가져가잖아요. 매수해가지고 그럼 150원, 160원이 비잖아요. 그거를 세력이 물량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수 호가의 물량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갔다가 안 가면 여기다 바로 잘라야지 그 생각하고 그런 이제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다시 보자면 30원 뚫었죠. 물량 받치고 40원 뚫었죠. 물량 받치고 50원 뚫었죠. 물량 받치고 60원 뚫으면 물량 또 받쳐. 70원, 80원, 90원, 100원 계속 물량 받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할 수가 없다 이거. 그쵸? 계속 받치죠. 짤짤이로 들어오는데 물량 계속 받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억으로 이 종목을 살 거다 하면은 이 260원 뚫을 때 1억 한 방에 치기가 뭐해요. 왜냐 한 방에 쳤다가 안 가면은 뭐 한 5호가 6호가 뭐 적게는 여러 호가를 다 무너뜨리면서 팔아야 되거든요. 손익비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작 지점부터 분할로 위로 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특정 구간 돌파할 때마다 쳐. 매수.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그럼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세력은 밑에다 물량을 받쳐주고 뭐 개인이 받칠 때도 있지만 돈 많은 개인이 받칠 때도 있지만 근데 저처럼 1,000만 원으로 짤짤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밑에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밑에서 미리 들어가면요. 이 밑에서 미리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냐면 그날 주도주가 명확할 때 주도 섹터가 명확하고 그 섹터의 대장주를 매매할 때 눌림이든 돌파 방향을 돌릴 때 들어가든 미리 들어갈 수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주도주가. 왜냐하면 수소도 올라가고 로봇도 올라가고 농심도 올라가고 뭐도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돛대기 시장 마냥 다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차라리 고점 돌파하면 그때 사자. 고점 돌파할 때 샀다가 안 가면은 저만의 손절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깰 때 팔자. 그 생각으로 산 거고요. 260원. 260원만 보고 있어요. 1분봉상 이런 흐름이었지만 3분봉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우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 고점을 뚫어낸다면 캔들이 어떻게 되냐.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올라가는 캔들이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럼 특정 구간을 이탈만 하지만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배경 상태에서 그러면 매도는 어디다 하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매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중에 보통 1번, 2번 중에 하나로 제가 해요. 보통 이제 그날 주도주가 명확할 때
그럴 때는 특정 길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특정 퍼센트까지 끌고 갑니다. 본전 손절을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3% 손절을 하더라도. 근데 오늘 금요일 같이 막 반도체 올라가고 뭐 농심 올라가고 수소 올라가고 또 뭐 이것저것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뭐가 그날의 주도주인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어야 돼. 줄 때 먹어야 돼. 줄 때 안 먹으면 윗꼬리 달고 내려와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유는 다른 섹터가 주도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고,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해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고, 다양하거든요. 이유는? 근데 어쨌건 간에 시장에 맞게 매매를 해야 돼요. 돌파 매매도 그냥 돌파 타점에 매수했다고 그냥 뭐 계속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도주가 명확한 시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수가 폭락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그게 이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수 상황마다, 그리고 그날의 시장 분위기마다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 해야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강사들이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저 일단 유료 강의 2천만 원 썼지만 이거를 알려준 강사는 일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100억 이상 번, 뭐 리버스 패스, 트레이더 MC 뭐 이런 분들조차도 안 알려줘요. 이런 거는 스스로 경험해서 얻어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 팁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고요. 자기 뭐 그런 것들. 저도 이제 100%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되면은 저만의 이제 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0%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이제 여기서 멤버십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멤버십 얘기 안 하고 갈게요. 저는 여기서 여기 돌파하겠다. 1,000만 원 찍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수했죠. 그럼 여기서 딱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수익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매수했는데 여기에 물량 거의 한 3억 가까이가 물량이 박혀 있잖아요. 이 3억이 누군가가 프로그램이든 개인이든 누가 여기다 한 방에 따다다당 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270원 밑에 라운드 피가 200원이죠. 200원 깰 때 손절을 해요. 저는 칼 손절해요. 그냥 짧게. 수수료 22원이랑 70원 손해 보는 거예요. 70원, 80원 손해 보는 거예요. 한 100원 손해 보는 거야. 한 마이너스 0.8%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 때 사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요, 쭉 떨어져 가지고 또 이런 뭐 12,000원 이런 구간에 와요. 이런 구간에서 또 눌린 타점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점에 사놓고 눌림에 또 사. 그러면은 손익비가 안 맞아요. 그리고 눌림에 사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한 종목 때문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원 깰 때 손절했으면 10만 원 손해 볼 거를 눌림에서 또 물타기 해가지고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손절할 거를 나중에 80만 원, 100만 원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최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 구간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원 이탈할 때 손절한다고 한 거는, 뭐 제가 1번 케이스 손절할 때의 경우고, 2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좀 고급 스킬이어가지고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렸었고요. 2번 케이스는 일단 비밀로 할게요. 근데 1번 케이스로 해도 돼요. 200원 어쨌건 간에 200원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할 때 샀기 때문에 샀는데 이 덩어리 물량을 누가 밑에 때린다. 그러면은 200원 다시 깨러 내려갈 때 손절해도 돼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손절할 수 있겠는데 보고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버티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버티냐면요. 내가 270원에서 샀잖아요. 그러면은 27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본전 손절하는 있더라도 이 수익을 담보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버텨야 하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매도 수량보다 매수 수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왜 매도가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냐면요. 왜 그러냐. 주가가 올라가는 탄성이 붙으면 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분할로 팔거나 위에다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매도 효과가 빵빵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매수가 빵빵하냐? 제가 말했죠. 세력이든 돈 많은 개인이든 그러니까 개인들이 위로 시장가로 보통 사요. 매수 1호가 2호가에 시장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 물량을 다 가져가고 세력이든 돈 많은 개인이든 여기다 물량을 받치면서 주가를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차트가 왜 형성이 되냐면 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보통 그러니까 이 위에 매도 물량이 박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480원 위에 500원대 물량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위로 가속을 만들어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가속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야, 더 올라갈 거니까 팔지 마. 그리고 순식간에 한 450원까지 갖다 붙이면은 500원 위에 호가창이 보이잖아요. 그럼 500원대가 또 빵빵해. 그러면 개인들이 그거 치면서 세력이 거기다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는 항상 보면은 고점에 잘 팔잖아요. 왜 파냐면 고점에 어떻게 잘 파냐면 이 호가창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가속을 붙어서 올라가다가 가속이 끊기는 시점이 있어요. 가속이 끊기는 시점. 거기가 보통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큰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속이 끊기는 시점에 보통 매도 효과가 얇아요. 매수 효과가 빵빵해요. 여기다가 덩어리 물량을 때려요. 제가 한 3만 주, 4만 주 들고 있다. 그러면 3만 주, 4만 주 들고 있는데 왠지 여기가 고점일 것 같아.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가속이 시속 60으로 쭉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딱 오니까 시속이 60, 50, 40, 30, 20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야. 감각적으로. 그러면은 3만 주, 4만 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가속이 좀 끊기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다 때릴 때 개인들도 다 같이 때리면은 거기서 윗골이 길게 달고 피리침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봐보시죠. 누가 일단 물량을 때렸어요. 약간 한 2, 3만 주. 그러면서 물량을 때리면서 여기에 물량이 바뀌었죠. 이때 봐야 될 거는 400원에서 정을 받았네. 그럼 300원에서 지지 나와주나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원이 깨지면 300원 깰 때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만주 들고 있다. 그럼 300원 깰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때릴 거예요. 280원에. 300원에서 280원에 만주를 제가 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800주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어디 호가에 때리든 한 호가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중이 예수금이 1억인데 1억을 다 들어갔다. 혹은 미수 몰빵해서 뭐 3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호가창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심리가 버티질 못해요. 근데 예수금 1억인데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호가창 왔다 갔다 하는 거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다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300원 지켜주나? 지켜주네. 400원 들고 올라가네.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 호가창에 물량을 누가 받치죠. 받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감에도
매도는 7,000주, 매수는 2만 주. 그러니까 매도가 빵빵하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주가가 막 가속 붙어서 올라갈 때는 매도가 빵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 500원대에서 가속이 줄어들었다. 그걸 느끼고 800주에서 400주 절반을 여기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0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50, 40으로 줄어들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예민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맨날 60으로 운전하던 사람들은 이 차가 50, 40으로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60으로 달릴 때보다 뭔가 속도가 늦춰졌네? 그거를 여기서 저는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계속 나오죠. 갈만하면 물량 나오고 갈만하면 물량 나오고 가속이 줄어들고 있고 누군가가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어요. 매수 막 들어와. 물량 밑에 받쳐. 근데 못 가. 왜? 누군가가 팔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저도 매도하고 매도했는데 물량 계속 나오죠. 이러다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만주 2만주 들고 있는 누군가가 이 470원, 60원, 50원, 40원, 30원, 20원, 10원 여기다가 2만주, 3만주 한 방에 때려버리면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면 매물 소화라고 하죠. 물량이 나오는 걸 매물 소화를 해버리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매물 소화를 그러니까 물량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고점이 되고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매매했고요. 매도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한선 엔지니어링. 처음에 여기서 샀을 때는 제가 호가창 강의를 그 전체 공개 영상에서 설명했죠. 여기 사서 그 범한 퓨얼셀이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서 얘를 팔고 범한 퓨얼셀로 갈아타서 거기서 수익 냈죠. 그리고 여기 장 초반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서 고점에다가 잘 팔았죠. 팔고 나서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결국에는 최고점이었고 여기가 그러니까 500원대가 결국 590원에서 못 갔잖아요. 500원대가 가속이 줄어드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다 팔고 나니까 거기가 고점이 된 거예요. 주가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서 누군가가 잡아줬겠죠. 잡아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500원에서 다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죠. 다시 올라갈 만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500원대에서 물량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은 못 갔어요. 500원을 돌파를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은 볼 줄 알면 좋은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고 있구나.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는구나.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고점인데 제가 여기다 만약에 매도했는데 꺾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뭐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물량을 정리했는데 누군가가 밑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다고 봐야지. 이 눌린 구간에서. 근데 이 종목은 이 눌린 구간에서 주체가 왜 안 바뀌었냐면 이날 얘가 명확한 주도주였으면 그리고 섹터 대장주였으면 눌림에서 다른 누군가가 잡아주고 전고 돌파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날은 시장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간 시장이니까 돈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받쳐진 거는 누군가 받아줬긴 받아줬는데 방향을 돌려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 트라이하러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도 매도세보다 약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가고 못 가고는 이날 얘가 명확한 주도주 대장주였다. 그러면 갔을 거예요. 그 저도 여기서 샀을 거예요. 근데 얘가 주도주 대장주가 아니었어.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종목에 관심이 분산돼 있으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야 할 자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 호가창 하나 설명하는데 벌써 30분을 썼네. 어허 참. 그럼 쉬었다가 이 영상이 만약에 좋아요가 잘 달리고 조회수도 좀 잘 달린다. 그러면은 제가 호가창 강의 한 4개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고요. 근데 이 영상이 좋아요도 별로 안 달리고 조회수도 별로 안 달린다.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영상들은 제 멤버십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좋아요가 저는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한 200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2부 3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1부 좋아요를 보고 이제 어디서 할지, 멤버십에서 할지, 전체 공개서 풀을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